농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제 금년도 상황을 다 느끼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실제로 장마가 6월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7월 26일 날 끝나는데 한 달 동안에 26일 날 비가 왔다 그래요. 장마 26일 한 달 동안에 26일 비 오고 거의 1250, 1300mm 지금 한 달 동안 내린 강우량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약을 빠꼼한 날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아무튼 제가 갈반, 특히 후지에 이제 갈반하고 이 탄자백 이건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농사지면서. 이 갈반을 이제 한 번도 안 밀렸다가 올해도 처음에 이제 보로대액을 6월 한 20일경 보로대액을 이제 살포를 하고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한번 치긴 두 번을 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비가 하도 오는 바람에 이걸 한 번은 빼먹었죠. 그랬더니 역시 이제 장마 끝나고 8월 초에 되니까 갑자기 이 갈반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두 번째 지금 8월 초에 다시 한번 좀 살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무튼 이제 그거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우리 정우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소개해드린 대로 이 밭이 이제 세형, 방추형, 수형, 이제 그 수형, 우리 장수 전체가 거의 다 이 수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수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외형적으로 나무가 조그마한 것 같아도 사과 달린 거 보면 안에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 그 속이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수형이기 때문에 이 단위면적 땅 어떤 그 생산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아랫밭에 지금 후지가 1500주가 있는데 작년 7년차, 올해 이제 8년차 들어간 나무거든요. 거름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 지역에는 이제 태백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고 업체들이 경쟁에 붙어가지고 이제 살포기 있잖아요. 태백 살포기 양쪽으로 쭉 나무 밑에만 뿌려지는 거. 그 기계를 갖다 뿌려주는데. 그럼 20kg 한 포대를 한 주에 하나 그 정도 해마다 20kg씩 넣는 거예요? 예, 20kg씩. 해마다. 지금 거름이 좀 세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저는 수세를 어차피 이제 우리가 내가 왜 사과 농사를 지느냐, 이제 그거부터 이제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돈을 벌려고 한다. 이왕이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색은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색안 나서 못 파는 사과는 없어요. 여기는 맛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사과, 굵은 사과 양만 많이 생산성만 높이면은 그게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양을 많이 나오게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 그러고 이제 대목 자체가 이제 M9 이제 작은이잖아요. 꽃눈이 오고 해거리하고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거든요. 해마저게 달려도 해거리 하는 거 그게 없어요, 지금요. 그런 이제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장수 지역 그 지리적 특성상 색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더 비중을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 힘을, 약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 보면 이제 색을 내기 위해서, 색이 안 나니까 질소분이 강하면 색이 안 나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줄이자. 그러면 결국은 그게 바로 이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걱정을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도장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건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좀 어때요? 위에 지금 도장기 하나도 안 닦거든요 지금. 그래도 얘 도장기 안 땄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딱 좋은 거 얘기예요. 양이 이제 이 정도 수세에서 양이 나오지,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홍보가요. 1500주에서 아까 5톤 이상 따신다고 그랬나? 아니, 5,400. 5천짜? 5,000짜리 조금 넘어요. 예. 1500주에서요? 예. 살짝이 넘어요. 살짝이 넘어요. 그럼 이건 적과는 어떻게? 약진 이 적과하시나 아니면은?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적화제 그건 없어요. 여기는 적화제가 있긴 있구나.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요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소화제로 이제 적화제로 사용할 때 보면은 보통 용물이 7mm 하잖아요. 요것도 같아 한 7mm 정도 될 때 그걸 쳐요. 그게 뭐냐면, 보면은 거의 다 6BA 있잖아. 6BA 우리 6BA 호르몬제잖아요. 그 생장 호르몬제.
그러면 그게 치면은 결국은 억제를 시켜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5개가 지금 한 화방에 지금 5개가 수동에다가 다 달려있잖아요. 그럼 이걸 뿌려놓으면 이제 이 결국은 그러니까 척과들이 중심화가 몽땅 양분 흡수해가지고 이거 몽땅 커지고 나머지는 수정이 된 것도 결국은 이만해서 떨어져 버리게요. 그러면서 잎이 초반에 그렇게 강하게 6배가 뭐예요? 우리 묘목할 때 사과 묘목에 이 해처리에 그걸 쳐보면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6배가 이제 강하게 치면 칠수록 이게 이 성장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잎을 크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원리가 큰 잎을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 가지 작년에 이제 사과 달고 여기가 이제 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조금만 떨어도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요. 몇 자 끝에는 물론 당연히 나오는데 근데 거의 다 그걸 살포하면은 결과지에 중간에 잎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잎이. 그게 뭔 뜻이냐면은 잎수가 굉장히 많아요. 잎수가 많아요, 지금. 잎수가 많아진다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달아도 사과를 키울 수, 그렇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몇 년을 지금 4년이니까 제가 그걸 해왔거든요. 아마 포인트가 그거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과 굉장히 쉬워요. 이 지금 한겨울에는 전혀 동해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2월달, 3월달 수액 이동이 빠른 해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 체내 어떤 이 저장량, 그게 당이잖아요. 그게 뭐 막말로 그냥 우리가 설탕물에다가 이 물 한 방울 부으면 맹탕 되잖아요. 사과랑 똑같아요, 그 원리가. 결국은 이게 수액 이동이 빠른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거지. 이게 결국은 대목을 그들을 지게 한 거예요. 대목을요, 대목 자체를 저걸로 대신에 저기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바람은 통해야죠. 저기 햇빛은 차단이 돼도. 그 원리를 제가 응용을 한 거예요, 이거요. 저기 30cm 정도 되는 거 밑에는 안 4m짜리, 저거 할 때가 4m짜리, 4m 하나 나오잖아요. 저걸 11개 잘랐어요. 그럼 한 36cm 돼요, 개당. 이 길이가 땅속에 36cm. 묻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꼽은 거죠. 그냥 땅에 안 들어갔죠. 그렇게 돼. 그래 이제 그거 해놓으니까 뭐 풀빌 때 아니면 뭐 그다음 뭐 제철제 칠 때 아주 그만해 저거요. 나무 뭐 전혀 걱정 안 피해 그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심을 때 꽂았어요? 역병 있잖아요. 역병 비가 많이 오는 해에 역병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건 흙을 맨 땅에 흙이 튀어배기 가지고 이게 나무 밑에 보면은 흙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역병류랑 같이 이제 묻어 있겠죠 이게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아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좋은 게 이게 제일 싼 게 저거예요. 제일 싼 게. 가을에 뭐 이게 뭐 보온자재 그저 묶어줬다가 봄에 꺼내고 아이고 그 입값에 한 번 입값이 이제 다 쓰고 말아 이거. 근데 사장님 저거 씌워가지고 페인트 칠할 때 안 칠해요? 안 칠해. 지금까지 칠했다 한 번도 안 묘목실까 한 번도 안 칠했어 지금. 아예 안 칠해요? 안 칠해. 칠할 수가 없죠. 저거 뭐할 또 칠해요. 그거 안 하려고 저거 띄워놨는데. 저거 몇 밀리짜리예요 저게? 150 저거 150? 100mm를 작아서 안 돼요. 금방 꽉 쳐요 저거는. 비 처리해가지고 습기를 다 발생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 수영으로 장수 사람들 전체 다 그걸 한 4, 5cm 눈 한 2개 정도 남겨놓고 이걸 다 훑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받아요. 이게 결국은 주간을 튼튼하게 키우고 척지를 늦게 출발되니까 어때요? 약하죠. 그렇게 일찍이라도 가지가 까늘게 유지가 되니까 까늘은 가지에 양분 저달에 많이 안 되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지가 만들어지고 꽃눈을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간 레벨을 탁등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도 싹 다 훑어져요. 예. 심지어는 한 번 훑고 첫 해 발전된 척비를 다시 훑어요. 묘목대 훑고 1년 키워가지고 훑어요. 그러면 2년차 들어가면서 막대기 하나 복만 있잖아요. 복만. 그럼 보통 2m50, 3m 돼요. 그게요. 1년 키우고 꼭대기가. 그럼 훑어버리면은 그에 올 때면 2년 차에 그 꼭대기까지 어때요? 암기 척지가 다 훑어졌기 때문에 뿌리심이 반발력에 의해서 척지가 수도 없이 나와버리게요.
보통 후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보통 40개에서 최하 40에서 50개가 나오거든요. 2년 차에. 그 해에 바로 이제 20cm에서 적심, 40cm 적심. 그게 바로 적심도 이제 척지를 이제 억제를 시키는 뭐 측면도 있지만 그 적심을 하면은 그 안쪽에 어때요?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올해 가지가 하나도 없어도 그해 2년 차에 봄에는 전정을 해가지고 싹 훑었기 때문에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3년 차에 내년에 사과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로 같은 경우는 보통 50개를 따요. 3년 차에 예, 3년 차에. 후지 보통 그렇게 하시면 몇 개나? 사과가 달리면은 그것 후지가 이제 꽃눈이 홍로보다는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20개, 많이 달면 30개 달 수 있어요. 홍로 같은 경우는 40개에서 50개 그냥 컨티에 3년 차에 한 단계 따버려요. 홍로 같은 경우는. 송로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가지가 묘목기 때 이제 많이 끌고 간다고 사과 많이 따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두 번을 묘목기 때 한 번 하고 1년 키운 걸 훑었기 때문에 그 수영 자체는 금방 이렇게 우회로 향하는 방추행 수행이 금방 만들어진 거예요. 3년째 4년 만에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가지 훑고 나서 6개에는 계속 안 해,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후지 품종은 홍로보다 훨씬 더 수세가 강하다. 따라서 이게 강한 품종일수록 가만히 놔두면 즉 가지라는 것은 하늘 보고 자꾸 하늘을 향해서 이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런 가지는 당연히 꽃눈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 가지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 사과 달린 가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전부 다 넣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게요. 이게 유목기 때 이제 나무가 어릴 때 4년차 5년차에 거의 이 두 해만 추를 이거야 뭐 안 그래도 이 꽃잎 만들기도 상관이 없는데 유목기 때 이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 걸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돼요. 끝이 멈추고 끝이 멈추느라 꽃잎 만들고 사과가 달리기 시작. 그때부터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2부에서 계속 해마다 사과가 좋은다고 달리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이걸 보고 그냥 이 척기상에 가지 서면은 사과가 달리면 늘어지겠지. 이미 그 늦은 거예요, 그냥. 이 밀직을 해가지고 가지가 이게 사과 꽃눈이 안 돼. 이 꽃눈이 안 만들어지면 어때요? 굵어진다. 따면 딴 거 막 이 가지에 반발력을 주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게 아예 못 자라게 해요. 못 자라게 한다. 결국은 결과지를 못 자라게 해가지고 순이 빨리 멈추면은 그 끝에는 꽃눈이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 사과가 달리기 시작하면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늘어지면은 결국은 이 가지는 거의 해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지. 따고 이런 데서 또 꽃눈이 내년도 꽃눈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 가지가 지금 보면 여기서 이거 사과 한번 따고 여기서 한번 따고 다시 또 이게 나오고 1년, 2년, 3년 내년엔 여기다가는 내년에는 이제 봐가지고 너무 길으면 좀 줄을 수 있고 이 공간이 있으면 달아요. 이것도 달아요. 달고 이 중간에 꽃눈 하나 달고 이제 굵어지면은 뭐 이 굵기 비례가 이 정도 굵기라면 하나에 내년에도 하나예요. 하나. 그래 하나 달면은 이제 이거 달 건가 이게 줄일 건가 이제 아마 까미라 가지고 기른 것은 중간에 꽃눈 남기고 자를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굵으면 어때요? 굵으면 더 들어가요.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달리죠 이거. 이런 경우는 전절 때 이것을 위에 있는 것을 빼주면 아 이게 늘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게 보면은 요 예를 들어 결 가지고 요거보다 이 가지가 지금 사고는 하나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길어요, 딱 길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기른 것은 다시 이게 바닥 끊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놈 자를 거예요 이것도. 이 기른 것은 자를 거예요. 자를 거예요. 예. 이 짧은 거에서 짧은 것만 살아남는 거. 이게 짧은 거만. 20cm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20cm 넣는 것은 그게 이게 그 척지가 아들 가지거든요. 아들에서 결과지가 손자. 나무 나이가 들을수록 손자에서 사과 따는 게 아니고 증손자에서 사과 따요. 증손자. 그러면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손자에서 이게 증손자가 증손자에 사과를 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손자가 기르면은 어때요? 그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짧은 증손자에서 사과를 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손자가 길쭉 특히 수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손자가 길어야지만이 증손자가 짧아진다. 손자를 자꾸 길다가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면 증손자 즉 사과달 결과지가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꽃눈이 길다는 것은 늦게까지 자라기 때문에 꽃눈이 잘 안 만들어지고 수세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비 끝이기 비 오기 전에 하고 비 끝이고 하고 그러셨죠? 아니 그냥 요새는 올해는 그냥 보호제로 그냥 주로 방제력이 12번 들었는데요. 이제 비 오기 전에 그냥 그 보호제로 계속 3번도 쳐보고. 근데요 지금 여기 가 보니까 탄저 아니 저 동해 그거는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 장수에 동해가 안 왔나요? 냉해요. 냉해. 그러니까는 꽂는 때 냉이 많이 왔어요. 여기도 냉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지가 짧아가지고 안 떨어져요. 바람풍에서.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알는데 이게 봐서는 이게 과에 이저 동해를 입으면 냉해를 입으면 과가 겉에 이제 동록이 생기잖아요. 이제 많이 따냈죠. 아, 그냥 미리 다 적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많이 얼마나 했을 때 적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면서 지금 쓰는데 덕과를 해요. 아, 못 쓰는 것들은 이제 다 예. 따내셨다.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냉해를 많이는 아니고요. 우리는 저 방사병이 있어가지고요. 방사선에 돌리시고. 네. 그리고 좀 영양제를 6번인가 쳤어요. 꼭지게. 아미노산이요? 네, 아미노도 치고 저 설국 같은 거 여기는 보조를 해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다른 방사편하고 뭐 다른 게 어떤 건 열풍기 또 하시고. 그러니까 노력을 그만큼 하셨어. 그러면은 뭐 적과는 아니 적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별로 그냥 작과를 했죠. 이거 적과하기 2,500평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많이. 상부는 이거 두 개 넣고 그냥 따버리고요. 꽃딸 때지. 2개만 던져놓고 따고 그냥 하부는 그대로 그냥 적사로. 아 정면도 하시고 네. 동네부터 시작하죠. 네. 지형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형. 그래서 여기는 탄저가 안 걸린데 지형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바람길이 어딘가. 그 방제력대로 하는 거죠. 거기 막으면 안 돼. 우리는 방제력이 있어요. 방제력이. 여기는 저쪽 밑에부터 이쪽으로 고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산을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도 맞고 또 밭의 모양도 그렇고 바람길하고 딱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대목이 여기 나무예요. 뭐 좋다 그러고. 그리고 대목 노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 보세요. 젖붙이는 아니 정확히 맞췄죠? 정확히 맞췄어. 그래야 나무 한 나무 크기가 수고나 수폭이나 수세가 어때요? 비슷하죠? 다 그게 다 연관이 된다. 물론 토양 배경인데 연관이 돼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는 이렇게 되지. 좌우에 나무가 서로 지금 겹치는지 보세요. 없어요. 아까 공로는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약간 밑에 하단만 겹쳤다. 거긴 겹쳤어요. 거긴 겹쳤지만 거기는 만생종 후지고 여기는 빨리 떼야 되는 홍로기 때문에 또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는 약간 겹쳐도 착색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큰 문제는. 근데 여기는 햇빛이 절대적이에요. 빨리 따야 됩니다. 홍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한 나무에 측지. 이 가지가 몇 개인가 한번 얼른 세봐요. 하나씩. 얼른 세봐. 한 나무씩. 대충 세지 말고 정확히 세야 돼요. 대충 세지 말고. 스톱워치 있어요. 스톱워치. 정확히 세봐. 대충 세지 말고. 45개 50환경.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원줄기상에 이 측지가 횟수가 40개, 50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가늘죠, 가늘어. 측지가 가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착과가 적당히 되니까 올해 자란 1년 자란 신축 길이가 얼마예요? 도장지가 있어요, 없어요? 60kg 나오는. 이게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한국에 참 적어놓고 제때 시기 놓치지 말고 실천만 하면 7점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보셨어요? 네. 이건 탄 건가? 네, 그거는 이제 좀 탔어요. 20만 원 나오고. 여기 이제 5비는 깔고 하고 하니까 낮에 온도가 30도 넘어가서 하니까 좀 타지죠. 근데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과일 크기가 좀 크기가 좀 작아.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년에는 이제 과일 크기를 크게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많이 달린 거. 가지에다가 많이 달려. 그렇지 이제 요 가지면 여기에 몇 개가 결실시키에 알맞는지 그게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농장주. 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커요 안 커요 얘? 이런 것들 다 좀 작고 얘도 작고 이런 것들은 적과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더 크지. 수세에 따라서. 약간 수세에 비해서 좀 더 착과량이 많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좀 더 일찍 따야 돼. 일찍. 전정을 때 했으면 더 좋고, 전정을 때 끝문부터 전정으로 아예 없었으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한 4개, 5개씩. 저장량분 모든 게 착과돼가지고 양분 저런기까지는 지난해 얘들이 이제 좀 있으면 얘들이 이제 따면 사과를 따고 나면 잎들이 하는 일이 뭐냐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먹고 살 거를 저장을 해요. 제일 많이 저장하는 부위는 뿌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잎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었잖아요. 그 광합성한 탄수화물을 뿌리가 거의 반 정도 먹는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나무가 활력 있게 좋은 사과를 오랫동안 만들어 주느냐 못하느냐는 뿌리가 얼마나 젊게 계속하게 농장주가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고, 그거는 사과를 따고 나서부터 이 잎이 저장하는 양분을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겨울에 막엽치고 전정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 농사가 시작될 때 그 저장 양분을 이제 얘들이 쓰게 될 때 그때부터는 이 저장 양분은 벌의 로얄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얄젤. 정말 귀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애들한테 주지 말고 커야 될, 내가 따야 될 위치의 열매 꽃한테만 가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후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근데 후지는 조금 이제 더 만생종이라 딸 때까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얘는 이미 이제 딸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과로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일찍 없애줬어야 된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을 써야겠어요, 대본.